뭐에 비례한다는 표현이 아니야? 전단율, 속도에 비례했고, 면적에 비례해서 또 물질 갖고 있는 성질, 점도에 비례해서 식을 표시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런 식의 표시가 될 거예요. 전단율, 점도, 여기는 이게 F를 면적으로 나눠준 값이니까 우리가 뉴턴의 점성 법칙이라고 되어 있대요. 점성 법칙. 중요한 내용이 여기 점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점도가 유체가 흐르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있듯이 지난번에 간단한 동영상이긴 하지만 끈적끈적 점도가 높은 거에 볼을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서 속도가 늦었지, 잘 안 흐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매체 자체, 여기 있는 유체 자체가 잘 안 흐른다는 얘기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뭐였어? 점성도 혹은 점도의 단위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점도의 단위가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압력의 단위야. 그래서 우리가 SI 단위를 쓰게 된다면 타워 V라고 하는 점성에 의한 이 전단 응력은 뉴턴 파미터 자성, 그러니까 파스칼 단위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dy의 du는 앞에 D는 미분 표시한 거고, y는 길이고, 여기는 뭐야? 속도니까 길이 per second가 돼서 요거 dy의 du는 세컨드분의 1의 값을 갖는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무슨 단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신 것처럼 파스칼 곱하기 세컨드 갖는다는 거죠. 이걸 풀어서 쓰게 되면 점도의 단위가 단위 표시가 그렇게 한다고 했지. 파스칼 곱하기 세컨드고, 파스칼이 전부 기본 차원으로 나눠주게 된다. 힘을 면적으로 나누는 거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승을 미터 자승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 세컨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자, 킬로그램은 남아있죠? 그 다음에 미터 없어지고 하나만 남으니까 밑에 분모의 미터가 있지? 요건 세컨드 자승, 분자에 분모에 있는 거고, 세컨드가 있으니까 이 없어지고 없어져서 요런 기본 차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량을 길이하고 시간으로 나눠주는 차원을 갖고 있는 거죠. 점도의 단위를 SI 단위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보통 물의 점도가 1cm 포화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아닌 킬로그램 대신에 질량 대신에 그램을 쓰고, 센티미터 대신에 미터를 쓰는 센티미터를 쓰고, 그 CGS 단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점도의 CGS 단위가 킬로그램 대신에 그램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센티미터를 집어넣고, 세컨드 집어넣고, 그거 우리가 뭐라고 그랬니? 포화자라고 했거든. 1포화자라고 대문자 필사체였지? 그래서 포이자라고 있지 않고 불완성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포화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큰 값이거든요. 왜냐하면 물의 정도가 온도마다 틀리긴 하지만 약 1cm 포화제쯤 된다고. 그래서 센치 포화제라고 하는 거는 센치를 나타내는 주사가 소문자 C니까, 그 다음에 대문자 P를 쓰게 되면 얘는 얼마야? 10에 센치가 마이너스 2승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포화제고, 결국은 0.01 포화제가 1cm 포화제구나. 그렇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단위들이 몇 가지 있죠?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이 뒤에 단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위만 한번 환산해보면 보자. 이게 지금 파스칼 곱하기 세컨드가 점도의 단위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점 자체가 킬로그램 퍼 미터 퍼 세컨드야. 그렇죠? 얘를 CGS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자,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꿔주려면 10의 3승 그램이고, 1m는 10의 4승 센티미터 아니야, 그렇지?
이해하나? 그렇죠? 그다음에 요 킬로그램을 없애주고 그램으로 만들어주면 10의 3승이 되고 그렇죠? 그럼 킬로그램은 없어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밑에 지금 분모가 있으니까 없애주면 분자에 밑을 주고 여기 센티미터를 집어넣고 그러면 1m가 몇 센티미터야? 10의 좌승 센티미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 미터 없어지고 단위가 뭐가 남니? 그램, 센티미터, 세컨드가 있고 값이 어떻게 돼? 10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10의 좌승, 저기 10의 3승이니까 1승만 남는 거야. 이게 바로 얼마야? 10의 포화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스칼 곱하기 세컨드가 1일 때 10 포화제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센티 포화제로 한다면 10 있고 여기다가 센티 포화제를 해주면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준 거니까 마찬가지니까 앞에 몰라주면 돼. 10의 좌승 곱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10의 2승하고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해주게 되면 1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10의 3승 센티 포화제가 된다는 거지. 뭐가? 요 값이 1kg per 미터 per 세컨드.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냐면 파스칼 곱하기 세컨드라고 하는 전도 단위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 나머지 것도 여러분 단위만 잘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의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칼 곱하기 세컨드가 전도 단위인데 SI 단위로 그거 1일 때 포화제로 따지면 그러니까 포화제가 뭐라고 했어? 그램 퍼 센티미터 세컨드로 표시할 때는 10이 되는 거고 센티 포화제의 경우에는 1000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영국 단위 같은 경우도 그럼 환산해보면 되겠죠? 질량 대신에 뭘 집어넣냐? 파운드를 집어넣고 비 대신에 피트를 집어넣는 거 아니야? 이것도 계산해보면 1 파스칼 곱하기 세컨드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1 킬로그램 미터 세컨드 단위 이거를 영국 단위로 바꿔주게 된다면 자, 이게 킬로그램이 들어가지고 여기 파운드가 들어가잖아, 그렇지? 1파운드가 0.45359 킬로그램이고 곱하기 자, 미터를 없애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미터가 들어가고 PT가 들어가는데 1PT가 얼마야? 0.3048 아니겠지? 그러면 킬로그램, 미터 없애주고 이 앞에 얼마 남는 거야? 0.45359 그 다음에 0.3048 되고 여기가 파운드, 피트, 세컨드가 되고 이 값이 대충 보시면 0.3 나누기 0.4니까 한 4분의 3분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0.672 그렇지? 0.672 파운드, 피트, 세컨드가 되죠.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잖아. 필요 없다고 한다면 이런 단위를 적었다. 그러면 파운드하고 킬로그램, 피트하고 미터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포화제 단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SI 단위를 바꾼다든지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45페이지 보시면 점도하고 운동량 플럭스라는 게 나오는데 재밌는 얘기인데 자, 처음 들어본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점도를 배웠단 말이에요. 이걸 배웠는데 저기 보시면 자, 밑에 우리가 지금 아까 배웠던 뉴턴의 점성 법칙이지, 그렇지? 점성에 의해서 생기는 전다 능력 파워는 뮤의 GY, GU가 되는 거죠, 그렇죠? GY, GU지, 그렇지? 근데 이 단위라고 보자면 단위. 이건 압력의 단위야. 압력의 단위라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자, 압력의 단위가 보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승에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미터 자승 그런 단위가 아닌가요? SI 단위를 풀어보는 거죠? 맞죠? 이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말이야.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을 집어넣고요. 여기 뭐가 되니? 미터 자승인데 여기 세컨이 나오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면 분모에 뭐가 들어가 있어? 분모에 단위 면적이 나오지. 그럼 시간이 나오지, 그렇죠? 분자를 보면 아까는 뭐였어? 힘의 단위였잖아.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자승이라고 하는 건 질량 곱해 중력 속도니까 힘인데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하면 질량에다가 미터 퍼 세컨 자승은 어떤 물리량을 갖고 있는 거니? 속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로 우리가 지금 V를 U로 했죠, 그렇죠? U로 했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운동량이에요. 운동량. 영어로는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는 이거 뭐야? 힘이 되잖아. 힘이. 그쵸? 근데 이 중력과 속도 대신에 뭘 집어넣어? 속도를 집어넣게 되면 그 운동량이라고 모멘텀이라고 하고 단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I 단위를 쓰게 되는 게 뭐니? 모멘텀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단위가 되고 이랑 같단 말이야. 결국은 이 전달 능력이라고 하는 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전달되는 운동량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하냐면 운동량 플럭스라고 했는데 운동량 모멘텀이라고 얘기했었죠? 플럭스라는 놈의 의미는 뭐냐면 플럭스의 정의가 뭐냐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의 물리량이야. 이 물량이라는 건 어떤 상관없는데 여기 지금 뭐니? 운동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플럭스는 어떤 단위가 돼야 되냐면 밑에 반드시 면적이 나오고 시간이 나오고 위에는 그 해당하는 물량.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뉴턴 정성 법칙, 요식이라고 하는 것의 이 파워, 전달 능력은 뭐랑 똑같냐면 단위 면적, 그러니까 1초당 1m 자승이라는 면적에 전달되는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랑 똑같은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앞에 계수가 있고 이게 비례상수가 되는 거예요. 운동량이 전달되는데 비례상수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뭐냐? 구동력이야. 구동력은 뭐니? 결국은 전달 능력이라는 게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Y 방향의 속도 900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크면 클수록 이 값이 클 거란 말이야. 속도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드라이빙 포스라고 하는 구동력, 얘가 있기 때문에 전달 능력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 비례상수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양쪽 벽이 여기 있단 말이야. 내가 이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어. 그럼 나는 거의 벽에 영향을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렇지? 벽에 가까운 놈들만 벽에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야. 근데 옆에 따라온 놈들은 벽에 나보다 가까우니까 벽에 영향을 나보다 더 많이 받을 거야,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나보다 속도가 늦을 거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날 따라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 가운데 있는 내가 옆에다 뭘 주냐면 운동량이라는 걸 주는 거야. MV라고 하는 거. 질량 곱하기 속도를 옆에 줘. 그럼 옆에 놈도 마찬가지로 그 옆에 놈한테 그걸 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물질이 이동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유체학적이라는 게 뭐야? 유체가 이동하는 거에 대한 관련된 법칙을 배우는 거 아니야? 내가 흘러간단 말이야. 흘러가면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는 거 아니지? 뒤에서 뭔가 힘을 줬을 거 아니겠지? 그 힘을 주면 벽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고 점점 벽에서 멀어지면 영향을 안 받으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속도 빠른 놈이 옆에 놈들한테 모멘텀이라는 걸 주는 거야. 줘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야. 처음 보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겠네요, 거기에. 자,
식 3.3은 유체의 점도를 정의한 식이지만 3.4가 하면 뭐야? 얘야. 3.3은 얘인데 운동량 수량 플럭스, 모멘텀 플럭스, FULUX 플럭스라는 말은 또 나와 나중에 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벽에서 조금 떨어져 흐르는 유체는 운동량을 가지지만 속도를 가진 놈은 항상 운동량 갖고 있는 거란 말이야. 왜?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니까. 벽에서는 유속이 0이므로 운동량도 당연히 0이다. 따라서 움직이는 유체는 그보다 빨리 움직이는 유체층으로부터 차례로 운동량을 전달받는다. 빨리 움직이는 층이 그보다 느린 층을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끄는 셈이다. 그치? 이처럼 X방향 운동량이 마이너스 Y방향으로 전달돼서 U=0인 벽에 이르게 된다. 벽은 움직이지 않으므로 운동량은 전단력으로 벽에 전달되는데 이를 벽전단이라 한다. 벽에서의 전단 능력은 타워 W라고 표시하는데 나중에 또 이거 설명할 테니까. 이처럼 운동량은 유속이 빠른 부분에서 느린 부분으로 전달된다. 그렇게 해서 같이 유체가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치 열이 고온 부분에서 저온 부분으로 흐르는 것과 같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단위 조작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뭘 배웠냐 하면 자,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유체역학이란 말이야. 여기는 뭐니? 열 전달이라는 걸 배우지. 그 다음에 물질 전달이라는 걸 배우지. 자, 여기는 부동력이라는 게 있어. 부동력. 그러니까 물질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열이 전달돼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유체가 움직이는 거고, 물질 전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간 내에서 농도 차가 있는 물질들이 섞이는 거라고 가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부동력이 뭐냐면 얘는 뭐냐? 농도야. 얘는 온도란 말이야. 온도가 있어야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흘러가고, 농도는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간단 말이야.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설탕이나 소금을 여기다 녹인다고 놔두면 이게 녹아가지고 일정한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전체가 다 설탕의 짠맛 혹은 소금의 짠맛 혹은 설탕의 단맛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그러냐면 분자운동 때문에 이놈이 항상 낮은 농도에 높은 온도로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섞여지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유체역학은 기본적으로 압력이 차이가 있어야지 유체가 흐르는 거 아니야. 덩어리 자체가 압력이야.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압력 차이가 있다는 건 힘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벽에 의한 어떤 전달력 때문에 부동력 자체는 뭐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흘러가는 유체의 수직 방향으로 속도 차이가 있고 그 속도 차로 인해서 뭐가 전달되고 있는 거야?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전달되기 때문에 되는 거죠. 힘이라고 하는 모멘텀이라는 건 별거 아니야. 여러분들 어릴 때나 뭐 혹시 야구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 응? 야구로 공 달아봤어? 캐치 한번 해본 사람? 그래, 생각해보자. 제일 요즘 강속 던지는 건 누구냐? 오타니. 그래. 오타니가 한 시속 160km 던지자고 시단 말이야. 던졌어. 받는 놈이 밑줄 딱 빼고 앉아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새끼 오랫동안 버티겠어? 잘 못 버텨. 그렇지? 그래서 뭐 야구 캐쳐 같은 경우 한 게임 끝난 다음에 여기 뭐 10% 뭐 엉덩이 그런다고 하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볼을 던졌어. 금민한테. 응? 볼을 잡을 때 엄청나게 빠른 볼을 던지면 그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할 것 같아? 거의 곧 맞는 순간 약간 뒤로 빼잖아. 이렇게 완충을 시키지, 그치? 그럼 충격이 완화되지겠지. 왜 그러냐면 저기 던지는 거에서 나한테 힘을 가하는 거 아니야? 내 팔에다가, 그렇지? 그럼 힘은 뭐냐 하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고
가속도는 뭐야?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거든. 양공의 질량은 일정한 값이 앞에 집어올 수 있겠죠. dt에 dmu가 되고, 질량 곱하기 속도가 뭐야? 운동량인데, 결국은 힘이라고 하는 건 뭐야? 시간에 따른 운동량 변화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밑에 돌 만드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시간이 0.1초라고 생각하자는 말이야. 세컨드야. 그리고 야구의 질량이 있을 거고, 답이 나중에 생각하고, 자, 처음에 160이었던 놈이 0으로 바뀌었으니까 0, 160 단위가 있겠지, 그치? 똑같은데 야구를 던졌어. 0 빼기 160. 근데 내가 그 밑을 0.2 동안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딱 받은 다음에 정지될 때까지 내가 싹 움직여가지고 0.2초 동안 움직였다면 어떻게 되니? 이 값 자체가 반으로 될 거야. 분모가 0.2가 되니. 그렇지? 그 나에서 가해진 힘이 뭐가 되는 거야? 반이 된다는 말이야. 그럼 그걸 충격량이라고 어떻게 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뉴턴이라는 할아버지가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어떤 물체가 M이라는 질량 가졌을 때 힘을 가해서 그놈이 중력과 속도가 A라는 가속도가 A라는 것을 갖게 되면 그 물체의 가해진 힘 MA라고 정의하는데, 이거를 정확히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 그건 뭐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의 변화를 얘기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운동량이 준다는 거, 힘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옆에다가 운동량을 준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tange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마치 열이 고온 부분에 저온 부분을 흐른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운동량 플럭스라고 하는 건 뭐냐? 항상 단위 면적 기준의 운동량을 준다. 속도는 속도 곱의 dy, du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치? 쭉 그런 얘기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과서에 251쪽 가보실래요? 251쪽에 그거 갖고 있는 친구는 251쪽에 무슨 식이 있냐면 여기 짠 251페이지 이런 식이 있어. DA의 DQ equal 마이너스 K DX DT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442쪽 한번 가보실래요? 442쪽 가보면 7장에 이런 식이 있어. JA equal 마이너스 DY 그 다음에 DX는 DX DB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연달에 드라이빙 포스, 구동력은 온도 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동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건 뭐야? 뜨거운 물체와 찬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x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이쪽 방향이 x 방향인데 여기 온도가 예를 들어 T1이면 T2란 말이야. 여기 온도가 T1이 T2보다 높다면 열이 전달된단 말이야. 그 전달되는 속도는 x에 따라서 x 방향의 온도 차이 있고 상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방금 봤던 것처럼 파워 V는 뮤의 dy, du 있죠, 그렇죠? 이건 똑같은 개념이야. 결국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연적의 속도야. 단위가 뭐가 되냐면 칼로리 퍼 미터 자스 퍼 세컨드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이걸 풀리에로라고 해요. 풀리에 법칙이라고 해서 오늘 이제 열미 묻혀 전달 배우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식이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픽스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똑같은 거야. 자, 여기는 여기 이제 B의 방향이야. 거리야. 어떤 B의 거리
거리고 그거에 따른 농도 차이. 여기 농도가 CA1이고 여기 CA2라고 한다면 농도가 높은데 날이 좀 흘릴 거 아니야. 그래서 농도차가 구동력이 되는 거지. 이거는 확산 계수라고 하는 거고 얘는 뭐냐면 물질이 몰 얼마만큼 단위 면적당 1초당 몇 몰이 흘러가느냐 하는 거를 얘기하는 식이고 이거 같은 게 어땠어? 이거는 단위 면적당 시간당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하는 플럭스 누구야? 운동량 플럭스 똑같은 단위가 되잖아, 그렇지? 이게 전도고 이게 뭐냐면 열전달 계수라고 하고 이건 뭐야? 물질 전달 계수라고 하거든. 다 계수고 나머지만 뭐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동력이야. 이건 뭐야? 물질 흘러가면서 바로 옆에 방향에 수직 방향에 거리마다의 속도 구배가 들어있는 도수가 되는 거고 얘는 온도 변화, 얘는 뭐냐? 농도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열전달의 기본적인 식인 프리의 법칙이나 물질전달의 기본적인 픽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단위 조작이라고 하는 게 그걸 상사라고 한다. 어네로지라고 해서 기본적인 과정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 얘기를 또 있으니까 뭐가 있는 사람들은 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점도가 두 가지가 있어. 방금 배웠던 걸 우리가 무슨 점도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점도라고 해요. 여기 뮤라고 표시하는 절대 점도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운동 점도라고 얘기했어. 어떤 데는 동점도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영어로 얘기하면 키네마틱 비스코스라고 하는 건데, 저 동점도, 운동 점도 얘는 뭘로 처리가 됐냐면, 자, 절대 점도가 우리가 뮤였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뭘로 나타나면 그 물질에 로는 뭐라고 했어? 밀도야. 이걸 나눠준 거 갖다가 무해서 이렇게 표시. V랑 비슷하지? 얘는 U랑 비슷하고. 자, 보통 V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잖아,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와서 좀 올라가는 거야.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 않아요? 무라고 얘기해. 그냥 뒤로 얘도 원래 단어는 무대 있는데 그냥 뮤로 한다? 어떤 뮤로부터 읽어.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정도, 운동정도라고 얘기해. 단위를 뭘 갖고 있느냐? 자, 보자. 뮤의 단위가 SI 단위로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킬로그램, 미터, 미터, 세컨드였죠. 점도는 뭐야? 아니, 밀도는 킬로그램, 미터, 3승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하고랑 없어지고 분모의 부모니까 분자는 엄마겠지. 여기 분모에 미터가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미터 자승이 되고 세컨드가 있다. 이런 단위. 누가? 운동 점도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도 큰 값이거든요. 그래서 CGS 단위가 나타나게 되게 되면 요거 대신 뭘 써? 센티미터 자승 퍼 세컨드를 써. 이걸 저기 보시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스토크라고 해요. 그래서 1cm 자승 퍼 세컨드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1 대문자 S에다가 소문자 T에서 1 스토크라고 해요. 동점도에서 정리한다는 거지. 그러면 동점도, 운동점도의 SI 단위가 1m 자승 퍼 세컨드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스토크로 바꿔주려고 하면 미터가 있고 센티미터가 있고 여기 10의 자승이고 여기에 2승이니까 얘 없어질 것이고 10의 2승이 있으니까 10의 4승의 센티미터 자승 퍼 세컨드가 되잖아? 이게 뭐야? 스토크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그러니까 1m 퍼 세크가 10의 4승 세크가 스토크라고 그러거든요.
왜 저런 경우를 쓰는 경우가 있냐 하면 점도 자체가 이 절대 점도라고 하는 점도가 절대 점도라고 하기는 자 액체하고 기체하고 거동이 틀려.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의 점도는 어떻게 된다고? 그게 되겠네요. 액체가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 액체의 점도. 어떨 것 같아? 낮아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 여러 배는 녹잖아 물질들이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점도가 낮아져. 빛은 어떻게 될까? 거꾸로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가 올라가. 왜 그러냐 하면 점도라는 게 뭐야? 점도라고 하는 게 유체가 흘러가는 거에 저항하는 힘의 척도제지. 잘 안 흘러가는 데일수록 점도가 높은 거 아니냐, 그렇지? 자,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 분자가 아니라 거리가 조금 멀어져요. 미끄러진다고. 타이트하게 있을 때보다 많이는 안 벌어지지만 액체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많이 들어가지 않지, 그렇지? 그렇지만 이거 싹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끄러진다. 그래서 점도가 낮아져요. 근데 기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현상도 있지. 벌어질지, 그렇지? 부피가 크기가 그렇지? 근데 기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하단 말이야. 그 옆에 놈을 막 쳐버려. 이게 관성 없이 싹 미끄러져야 되는데 기체 같은 경우 분자 운동이 워낙 활발하잖아. 옆에 놈을 쳐버린단 말이야. 못 가게 많은 건 똑같이 못 가게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같은 경우 된다고 했어. 온도가 올라가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액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가 어떻게 내려가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 증가되잖아. 밀도가 감소하지. 감소해서 이 점도 자체, 액체 점도 자체가 온도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그런 특징. 얘가 없으면 얘는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가 내려갈 거 아니야. 근데 롤을 나누게 되면 얘도 내려가고 얘도 내려가기 때문에 상쇄가 돼서 상대적으로 운동 정도 값이 온도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근데 거꾸로 기체 같은 건 어떻게 되니?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어떻게 내려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더 멀어질 수가 있겠지. 그렇죠? 어쨌든 그런 영향도 있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뒤에서 배울 식이 하나 있는데 그 식에 롤을 치게 되면 이렇게 편한 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정물을 쓴다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것은 뭐 교과서에 있어서 그냥 한 건데 별거 없고 우리 지난번에 뭘 배웠어? 이런 형상을 배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속도 부배, 전단 유라하고 슈어 스트레스, 전단 능력이 비례 관계에 있는, 선형 관계에 있는 그런 유체를 뭐라고 했어? 뉴턴이한 유체라고 했지, 뉴턴 유체라고 했었지, 그렇죠? 이런 경우란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 뭐냐고? 항복 응력이 필요한 거. 어느 정도 힘을 줘도 이게 안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했어? 여기 빙의 플라스틱이라고 했었지, 그렇죠? 빙의 플라스틱. 그 다음에 뉴턴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뉴턴 유체는 그 전단 능력 파워하고, 그 다음에 전단물 dy의 du가 1차 관계로 1차란 말이야. 비례상수가 뭐냐면 u. 그게 기울기값이 되겠지, 그렇죠? 근데 저기 보시는 것처럼 휴도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수값이 이게 아니고 보이는 여기가 이 값이 1보다 작은 값이 될 거란 말이겠지. 그럼 자 이렇게 하면 y 이꼴 ax 플러스 b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니? 1차 이상 되는 거지. 완만하게 증가되면 어떻게 했어? 1차보다 안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야. 보신 것처럼 빙의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요 절편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K 값이 뮤랑 똑같은 거고 dy du가 1차식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유사가속성하고 팽창성 위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지수값이 틀리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사가속성 같은 경우는 일부 작은 거고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팽창성 위치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크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보시면 카복시 메칠 셀룰로스라고 하는 거, 셀룰로스라는 게 뭐 섬유질 같은 거, 섬유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물에 녹아 있는 경우가 이런 유사 가속성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지수값이 이런 값을 갖고 있다. 얘를 보여주는 건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수식을 그냥 표현하는 거죠. 자, 오늘 중요한 얘기는 3.3 난류라는 부분을 우리 층계에서 배웠어 지금. 층계에서 배웠고 난류. 자, 그 난류에 있는 교과서 내용 한번 볼까? 45페이지 한번 볼래요? 45페이지 밑에 보시면 난류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과서에 있는 친구 누가 있는 제일 뒤에 있는 친구가 이름이 뭐지? 전화가 응? 이름이 뭐지? 잘 안 들리는데 멀리서 좀 보자. 누구 좀 전에 기획학생 이름 뭐지? 동현아. 거기 45페이지 제일 밑에 난류 밑에 거기 천천히 한번 읽어봐. 오래전부터 천천히 오래전부터 알려진 일이지만 관이나 구간에서 일체의 흐름 양상이 구간식이다. 유연이 작을 때는 일체의 압력 강화가 계속에 존재하지만 유량이 클 때는 압력 강화가 달라서 대체로 미속이 제고에 대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두 가지 흐름 양상을 처음 입증한 사람은 오스본 레이놀즈. 레이놀즈로서 1880년의 일이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오스본 레이놀즈라는 사람이야. 아일랜드 사람이야. 영국 쪽에 있는 거지, 그렇지? 아일랜드 사람인데 1840년 그냥 1910년 죽었으니까 몇 살 살았냐? 74년 살았지, 그렇지? 저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상하수도 같은 데 보면 관을 묻어가지고 물을 흘리고 뭐 배수하고 막 그러잖아, 그렇지? 근데 그 유체를 흘릴 때 보니까 지금 유체학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뭐야? 유체를 흘러가게끔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법칙을 배우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관을 통해서 유체가 흘러갈 때 보면 내가 힘을 줬어. F한 힘을 딱 줬단 말이야. 유체가 흘러갈 거 아니야? 난 계속 가면 좋은데 가다가 이렇게 비실비실해진단 말이야. 자, 줬더니 처음에 압력이 P1이었어. 어떤 압력이 줬는데 쭉 가면서 압력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커져 작아져. 작아지겠지, 그렇지? 왜? 여기 흘러가는 일체의 부피가 있으면 압력 곱하기 부피라고 하는 게 바로 뭐야? 이 일이라는 거야. 일이라는 에너지라는 거야. 처음에 여기 P1, V1이라고 하는 일을 줬는데 가다 보면 이런 점점 P가 떨어져. 부피는 예를 들어서 뭐 액체가 간다면 일정한 값을 가질 텐데 P2V 값이 똑같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작아지니까 비실비실해지고 압력이 움직이는 구동력이 될 텐데 그렇죠? 왜 압력이 낮아지는 거야? 왜? 가장 핵심이 뭐니? 이게 흘러가면서 여기서 벽에서도 마찰이 일어나겠죠? 마찰이 생기겠지? 그 다음에 터블런스라고 하는 게 뭐야? 뒤에 설명했지만 물들이 요동을 친다고. 흘러가면 유체는 안 보이지만 그게 막 부딪히고 하면서 뭐가 됐어? 열이 나온다고 말이야. 열이 어디서 나와? 마찰 열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게 어디서? 이 압력에 있는 이쪽에 이 부분이 열을 빠져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압력이 감소한다고.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도면 학생이 본 것처럼 자,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속도를 낮췄더니 낮은 속도에서는 압력이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 속도를 빠르게 했더니 물 왕창 흘렸더니 어떻게 속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더란 말이야. 2차식 정도로. 그게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치? 그래서 그때 저기 있는 자 읽어볼게. 따라해봐. 오스본, 레이놀즈라는 할아버지가 실험적으로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는 관심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 정리하면 압력이 내려가는 거야. 그럼 압력 강하라고 얘기해. 압력 강하. 그래서 보통 델타 P를 쓴다고. 너무 낮은 압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P2가 흘러가면서 이 지점에서 압력이 처음 압력이 P가 아니잖아. 이 값이 전부 작아질 거 아니면 있지. 압력이 낮아질 테니까 보통은 입구의 압력 빼기 출구의 압력을 갖다 우리가 델타 P로 표시해야 돼. 이 값이 생기더라고요. 압력이 일정한 값이 아니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속도하고 압력감을 봤더니 속도가 낮을 때는 이게 거의 직선인데 속도가 커지니까 확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실제로 아마 1880년대쯤 그러니까 이 사람이 40살 됐을 때 이런 장치를 만들었어요. 실제 그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사파로 만든 건지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이 할아버지가 여기 서 있고 뭐 이렇게 높은 장치를 만들어서 물이 뭐 흘러가고 이렇게 만들어. 근데 지금 어떤 장치냐? 이런 장치냐? 자, 익스페리먼트 셋업이라고 해가지고 1883년에 사람이 레이놀즈가 만든 시험 장치가 뭐냐 하면 여기 통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통. 파란색 통이 있지. 통에다가 이런 바늘 하나 박아놨어. 거기다가 밸브를 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밸브 크게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물이 빨리빨리 나올 거 아니야. 물이 빨리빨리 나오면 어떻게 했어? 이거 바늘 통해서 지금 나갈 테니까 여기 물 차원에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바늘 하나 박아놓았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로 물이 흘러갈 거 아니야. 많이 나오면 속도가 어떻게 했어? 빨라지겠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시간이 오냐면 여기다가 잉크를 딱 넣어서 잉크 인젝션 니들 여기다 바늘 하나 집어넣고 잉크를 딱 열어가지고 물이 흘러갈 때 잉크가 어떤 모양으로 퍼지는지 본 거야.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자, 어떤 식이야? 여기 보시면 여기에 모양을 여기서 봤더니 로우 디스차지. 그러니까 물이 나가는 양이 적을 때는 잉크의 선이 쭉 일정을 나가더라는 거야. 나이가 0도란 말이야. 나이 follow the straight path. 거의 직선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지. 근데 미디움 디스타는 차지. 밸브 좀 더 열었어. 더 열었더니 이놈이 구불구불하게 가. 그래서 나이 follow the wavy path. 그러니까 이렇게 하동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with strict intact. 아직은 이 모양이 구불구불하지만 온전하게 유지되는 그런 모양을 유지한다는 거지. 근데 하이 디스차지. 여기다가 왕창 밸브를 열어가지고 물이 팔팔팔 쏟아지게 만들었더니 잉크가 가다가 촥 퍼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 이런 식으로 막 뒤섞인다는 거지. 그렇죠? 나이 래피드리 믹스드. 염료가 아주 빠르게 혼합돼. through the muscle tube. 여기 흘러가는 물하고 섞어진다. 어떻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계속 진행되는 거야. 그럼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 잉크가 흘러가는 거죠. 자, 가다가 더 속도를 빠르게 했더니 뭐 지렁이가 꿈틀꿈틀 되는 것 같으니 뭐 난리가 났지, 그렇죠? 섞이는 거죠. 속도가 빨라지니까. 오케이? 자, 이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물이 흘러가고 약간의 스트레스로 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다가 좀 빨라, 점점 여기 미소를 빨리 하는 거 하니까 약간 미비하게 되다가 섞여지겠지. 이 잉크 모양이 결국은 그 모양은 똑같은 거야. 물의 흐름하고 똑같을 거란 말이야. 물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잉크를 통해서 보자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이 모양이
측류라고 하는 거야. 측류 이루어가지고 옆에 넘어가고 지난번 올라서 측류가 뭐라고 그랬니? 측류가 여기 보시면 여기 측방이 옆에 하나가 없어. 그렇죠? 측방이 하나가 없고 교차흐름 회전도 안 되고 에디 같은 게 없는 흐름 매끈하게 흘러가는 거죠. 측류라고 하더라고. 아까 마지막에 그냥 막 뒤에 엉킨 거 있죠. 그렇죠? 그게 난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교차흐름, 에디 이런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책에서 다른 자리에서 갖고 온 건데,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식이 46페이지 볼래요? 여기 3.10식 이거야. 3.10식 식이야. 보시면 R2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까 그 할아버지가 레이놀즈 아니냐 이 말을 하면 레이놀즈 그렇죠? 자 레이놀즈 따라해봐. 레이놀즈 그렇지? 이렇게 쓰면 책마다 어떤 책은 N R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책은 대문자 R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대문자 R을 성자를 쓰게 되면 그걸 레이놀즈 수구나 해서 이런 관을 통해서 유체가 흘러갈 때 유체가 흘러가잖아. 흘러갈 때 이 관의 직경 그러니까 다이아메타 되겠지? 다이아메타 뭐 뒤로 하고 대문자 뒤로 하고 이놈이 흘러가는 유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속 얘를 V 바로 했어. 평균 이속이 V 바로 했어. 그 다음에 여기 흘러가는 물질의 점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점도 얘를 뮤. 그 다음에 밀도를 로로 표시하게 되면 레이놀즈 낭만은 뭐냐면 이렇게 표시돼요. 뮤분의 D V 바 로 이게 레이놀즈 수라는 거. 그 사람 시험을 통해서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데 단위를 한번 볼까요? 단위를 보면 자 다이아메타 SI 단위를 쓰면 뭐가 될까? 미터가 되죠, 그렇죠? 속도는 미터 퍼 세크고 점도는 곱해줘야 되고 점도는 뭐가 돼? 밀도는 킬로그램 미터 3승이 되죠. 자 분자가 저렇게 돼 있고 분모는 뭐였어? 밀도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 세컨드잖아. 좀 보세요. 여기 미터 자신이 있고 여기 3승이 있으니까 얘가 없어지겠지. 미터만 남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킬로그램 퍼 미터 세컨드.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단위가 있어 없어? 이걸 뭐라고 그래? 무차원 수라고 해야지. 이런 거를 만들어냈는데, 자, 저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자, 점성은 뉴턴 유체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무차원수인 레이놀즈 수를 정의하는 데 이용된,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뮤분의 dv로가 아니고 여기는 L로 표시했지,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뮤가 절대 점도가 되고 얘를 분모로 되면 로분의 뮤가 될 테니까 그걸 뭐라고 써? 동점도라고 했잖아. 그래서 누 V에 되는데 여기 보시면 레이놀즈 수는 반성력, 이너셜 폴스라고 해서 위에 그러니까 움직이는 유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거고 정지하는 유체는 정지하려고 하는 반성력 아니야, 그렇지? 속도가 들어가 있는 위에 걸 반성력이라고 하고 이때는 뭐야? 점성력이라고 하는 거야. 인력에 의해서 잘 못 울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놈의 길이를 정의했어. 그래서
V하고 L, 보통 속도가 V인데, 그럼 L은 각각 이동 분포의 형성의 가장 중요한 특성 속도다.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 L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보시면 이게 D가 되거든. 이게 유동이 어떻게 모양을 바뀌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눈은 동점속에서다.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레노스 남바 아주 작은 경우, 아주 고점성 이동 같은 경우는 클리핑 프로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클리핑이 아니고 클리프가 뭐라고 쓰냐면 기어간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뿔 같은 거 갖다가 어떤 경사진 판에다가 뿔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거의 안 흘릴 거 아니야. 그런 정도 수준이야. 근데 로우 레이너스 남바, 레이너 이 값이 작으면 충류가 돼. 아까 보신 것처럼 유체의 양을 많이 흘리게 되면 점점 흘리게 되면 어떻겠어? 이게 서로 교란이 일어나가지고 에디가 생각난단 말이지. 그래서 레이너스 남바를 가지고 유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하이 레이너스 남바, 레이너스 남바가 그때 보통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 믹션이가 돼요. 보시면 충류는 우리가 마이너스로라고 하잖아. 여기서 계산된 레이너스 남바가 보통 2100보다 작으면 충류라고 해서 아까처럼 매끈하게 진행합니다. 근데 2100에서 4000까지가 되면 웨이브하게 이렇게 전이 영역이라고 하는데, 천이 영역이라고 하는데, 프렌션 저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4000이 넘어가게 되면 에디가 발생하고, 뭐 격차가 발생하고, 난리가 나는 뭐가 되니? 터브런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너스 남바가 되게 중요해. 레이너스 남바는 뮤가 뭐야? 여기 유체 점도죠. D는 뭐야? 관의 지름이야. V는 평균 속도 유체, 관을 통해서 흘러가는 유체. 로는 밀도야. 그래서 로를 분모를 보내주게 되면 로분의 뮤가 될 거고, 로분의 뮤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누가 될 거고, 누는 운동 정도가 되지.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이거랑 같이 결부시켜서 동영상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동영상을 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5분짜리인데 정리가 나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